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중요한 기사가 떴죠. 미국이 화웨이를 아예 그냥 끝장내버리겠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싸우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특별한 명분을 제시한 상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그 화웨이 기업을 완전 이제 그 불매하고, 그리고 그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쪽에다가 부품을 납품하잖아요. 그것조차도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제재를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자, 이 정도까지만 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엄청 큰 이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 뉴스가 뜨고 나서 이제 반사 이익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사 이익. 그건 뭐냐? 이제 화웨이가 독점해서 5G 망을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제한을 다 걸어버리고 부품까지도 공급받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버리면 얘네는 더 이상 그 통신망을 설비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이 반사 이익을 통해서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얘네가 먹을 거를 다른 애들이 또 파이 싸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웃긴 건 주식시장은요, 그런 것 때문에 전파기지국이라는 회사가 크게 올랐고, 그리고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도 크게 올랐고, 오늘자요, 크게 올랐고, 이런 식으로 반사 이익을 통해서 주식들이 오르는 게 또 있다라는 거죠. 자, 20%까지 올랐었고 21%까지. 그리고 전파 기지국은 12%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항상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돈이 몰리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엘컴텍이겠죠. 자, 엘컴텍이 뭐 지금은 뭐 별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그 금 관련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 회사도 반사 이익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회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매매를 할 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기사나 뉴스가 떴을 때 반사 이익이 될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재라서, 그러니까 화웨이라는 회사에 어떤 치명타가 입혀진다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큰 이슈잖아요.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다라는 거는 그 이상의 것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이제 보이콧을 해버린다라는 건. 그래서 그런 거를 관점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떤 반사 이익 또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이 수급이 쏠리는 곳은 또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뉴스나 악재나 어떤 주목받을 뉴스가 뜨면은 그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회사가 이 상황에서 빛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좀 감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경험상 지금 이제 반사 이익을 통해서 올라간 건 맞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반사 이익을 통해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 올라간 힘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장중이지만 밀려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이솔루션 역시도 20%까지 오르는 힘을 발휘했지만 그 뒤로 밀려났다라는 거죠. 정말 좋고 강한 호재는 쉽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어디까지나 단타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라는 건 사실은 지속성을 갖고 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속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화웨이라는 회사의 그 독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회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맞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건 기대감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다 이미 올라놓고 나서 반사 이익이다 하면서 들어가는 건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전날에 뉴스가 나오거나 먼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적절한 시기입니다. 바로 뜨자마자가 적절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 단타를 노려서 반사 이익을 노려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중간에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눌렸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이슈가 터지고 나서는 단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단타가. 그래서 단타가 들어왔다가 그 단타 매물이 쭉 빠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멀쩡히 그냥 건전하게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단타가 들어와서 올라가 버리니까 같이 매도해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이 화웨이를 건드렸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제재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완전한 어떤 또 진행이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보이콧을 완전 선언해 버렸고 이제 본인의 미국 안에 있는 화웨이 공급 회사의 그 물량까지도 다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공급해야 될 물량, 부품들 다 차단을 해버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반사 이익이 지금은 이제 반짝이지만 앞으로 매출의 지속성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사 이익이라든지 어떤 호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단타 세력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르는 타이밍에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올라버린 타이밍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오르기 전에 꿈틀꿈틀 거릴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사 이익을 노리시려고 한다면요. 예, 항상 똑같아요. 항상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 이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오이솔루션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굉장히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단타가들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미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는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매매 원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지금 신고가 갱신해서 아마 더 오른 걸 거예요. 신고가 갱신해서 그 기대치 때문에 더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이솔루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파기주역 같은 경우도 아직 저항대가 많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대까지는 좀 기다려봐 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G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지속성을 좀 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아직도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이제 저항이 막 생긴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에서 그 유행이 잠깐 지나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확실한 시그널, 확실한 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게 좋은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올랐던 거는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해서 반짝인 거예요. 반짝.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오르고 나서 반사 이익이었대 하면서 그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늦는 거죠. 그거는 너무 늦죠. 왜냐면 정말 고수들이나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생각을 해놨어요. 화웨이 태클 거네. 그러면 화웨이가 이제 5G 독점하는 데 있어서 국내 다른 기업들이 힘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다가 이제 매도 치고 나오는 거고요. 왜? 항상 이러거든요. 매도를 또 쳐요. 왜? 계속 안 갖고 가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뉴스나 이슈로 떠서 올라버린 거, 반사 이익 이런 건 거의 단발성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단발성 재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청산하고 나와버려요. 그냥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이제 뭐랄까 주식의 원리인 거죠. 이 자체도. 그러니까 1차 파동이 있으면 2차 파동 가는 것처럼 재료가 이제 단발성 재료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단발성 재료 인수합병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단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붙는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게 반사 이익이었구나. 그럼 이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늦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개인적으로 많이 좀 걱정이 돼요. 미국이 이 화웨이를 이렇게 대놓고 지금 압박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걸로 번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미국이 지금 미국 안에서의 뭐 인텔도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 회사들이 중국에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 자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화웨이 5G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 지금 시기는
어떤 뭐랄까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좀 실제적인 압박이 많이 온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해요. 그전에는 그냥 말장난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말장난으로 그냥 막 싸우기만 했잖아요. 뭐 관세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도 압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대놓고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의 좀 우리 개인 종목들이 악재를 뜬금없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뭐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